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오늘 같은 현충일에는 민주화 묘역을 찾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5월과 60 민주항쟁 기념일이 있는 6월이 되면 우리 민주화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기억은 옅어지고 또 세대가 바뀌면서 관심도 덜해지는데요. 5.18 시민군으로 참여했던 임영희 작가가 당시 상황을 그림책으로 내면서 그때 그 시절 얘기가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번 책에 실은 그림들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유증으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작가가 왼손으로 꾹꾹 눌러서 그린 것이라 책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뭉클해지는데요. 광주 전남 1세대 민주화 운동가 임영희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멀리 전남 화순에서 와주셨습니다. 임영희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임영희 작가님 실제로 뵈니까는 인상이 너무 고우십니다. 네. 네. 화순에서 서울까지 올라면 한참 걸리죠. 네, 성정역에서 기차 타고 올라왔어요. 기차 타고. 네. 계시는 그곳이 화순에서도 굉장히 도심이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네, 하순 읍인데요. 네네. 한 산을 넘어가서 산골입니다. 네. 산골. 네. 그 앞에 버스는 들어오나요? 우리 집은 버스가 안 다녀요. 그럼 차로만 직접 운전하셔야지 네.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곳이군요. 우리 임영희 작가님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인생이 달라진 분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없었으면은 좀 어떤 삶을 사셨을 것 같으세요? 아마 문학 청년으로 살아서 네. 이쁜 수필과 이쁜 시를 쓰면서 아름답게 살고 있었겠죠. 예, 그러시군요. 최근에 그림책을 내셨는데 제목이 양림동 소녀입니다. 이 양림동 소녀가 우리 임영희 작가님이죠. 네, 그쵸? 맞습니다. 예. 이 광주에 양림동이 있는데 이 양림동하고 작가님하고는 어떤 또 인연이 있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공부하면서 청년 민주화 운동하던 시절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던 5.18을 맞이했던 그 순간에도 거기서 살고 있었고요. 네. 결혼 전까지 그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제가 양림동에서 머물고 또 자기를 발견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네. 양림동 소녀라고 했습니다. 네. 사춘기 시절부터 5.18이 발발했던 그 시기에도 양림동에 사셨고 결혼하기 전까지도 네, 맞습니다. 고향 같은 곳이네요. 말하자면. 그래서 네. 제 삶의 고향이죠. 네. 이 양림동 소녀라는 그림책에 보면 이 그림들 우리 작가님이 직접 그리신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원래 좀 그림을 그리셨던 분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림이 지금 약간 말이 어눌하지만 제가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하겠어요. 네. 원래 미술은 정말 수채화 그림과 다 양맞아서요. 양. 수음이 양가에서 양맞을 정도면 미술 못 그린 거죠. 저도 양은 안 맞았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미술 시간을 싫어했던 아이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네네. 그림을 보는 걸 좋아하지만 직접 이렇게 그리고 한 것은 거의 처음입니다. 아니 그림도 잘 안 그리셨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그림책까지 내게 되셨을까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제가 산골에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저를 보고 좀 답답했는지 서울에서 사인펜하고 크레파스를 붙여왔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엄마 뭐 좀 그려보라고. 근데 제가 보다시피 오른쪽을 다 편마비여서 못 쓰잖아요. 언제 그렇게 되셨어요? 11년 전에 네네. 쓰러져서 병원 생활을 한 2년간 동안에 이제 재활 치료를 했는데
마비가 지금도 아주 불편하듯이 네. 그때는 아예 걷지도 못했고 말도 잘 못했고 흔히들 우리 어릴 때부터 중풍이라 하죠. 예. 그래서 아예 뭐 왼손으로 밥 먹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림 그릴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 어느 쪽으로 마비가 오셨어요? 어느 쪽이 오른쪽으로. 이게 손이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 잘 하십니다만 네. 원래는 훨씬 굉장히 또렷또렷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야물게 이야기했겠죠. 진짜 야물딱지게 말씀하셨는데 생각만큼 이제 몸이 잘 안 움직여지고 갑자기 많이 놀라셨었겠어요. 엄청 그 순간에는 뭐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에 옮긴 지 기간이 좀 됐는데요. 의식이 돌아오면서 이제 몸이 바뀌어져 있으니까 네. 생각이 참 많은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그 오른손잡이시죠 원래. 네 맞아요. 오른손잡이에요. 근데 하필 또 오른쪽이. 네. 근데 아드님이 무슨 생각으로 몸이 이제 오른쪽이 불편한 어머니한테 색연필하고 사인펜하고 크레파스까지 이렇게 선물을 하셨을까요? 아마 아들이 네. 조금 의도가 있었나 싶어요. 그 엄마가 그 우리가 알다시피 그 팬데믹 시대를 건너오면서 네. 사람들 만나기가 참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뭐 하루 종일 한 사람도 오지 않는 집이니까. 예. 그래서 아들이 좀 그림을 그려보라는 것은 엄마가 뭐 새로운 것 좀 해봤으면 싶은 이제 생각으로 저한테 권유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왕에 온 크레파스고 사인펜이니까 한번 그려보자. 근데 뭘 그릴까? 얼핏 생각나는 게 그냥 어릴 때 나를 좀 그려보자. 그래서 내가 굉장히 그 신선하게 들떠가지고 섬에서 중학교를 도시로 왔던 그 기분을 한번 좀 천천히 그려보자 하고 시작된 거예요. 양정소녀의 시작점이죠. 예. 근데 그림을 이렇게 봤는데요. 뭔가 그 작가님만의 그 색깔이 있으세요. 그래요? 예. 양 받았다고는 전혀 제가 상상 못 했고요. 그 안에 보면 뭐 심각하고 진지한 내용입니다만은 동심도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제가 그런 걸 느꼈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그림이라는 게 그리면 좀 느나요? 실력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제 정도 살아온 생이라면 누구든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좀 함축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나이가 좀 지긋이 든 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거쳐왔던 순간순간에 어떤 지점에 강렬한 인상이 있잖아요. 그것을 표현하는데 기교가 없어도 진실한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른손잡인데 원래 그림도 잘 못 그렸는데 왼손으로 그리려면은 그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왜냐하면 왼손으로 그림에 힘을 주고 그리게 되면 오른손이 강직에 올라와서 계속 굳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손이 이렇게 된 한쪽 손이 너무나 강해서 쥐가 내리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그림이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으셨군요. 네. 예. 그럼 처음에는 뭘 그리셨어요? 처음에는 진도에서 몽실이 머리를 한 내가 소녀 시절에 나. 어릴 때는 다 똑같은 머리를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몽실 언니, 권정생 씨 그 머리 보면 어릴 적이 생각나거든요. 지금 젊은 세대는 잘 모르는데 모르죠. 옛날에 그 드라마 있었어요. 몽실이 드라마 이렇게 단발 이렇게 착하고 그냥 집에서 가위로 이렇게 자른 머리잖아요. 맞아요. 그 머리를 제가 첫 장에 그려놨는데요. 그때는 그 가방도 별로 없어 보따리에다 짐을 싸가지고 배를 타고 또 완행버스를 타고 강주로 가는 여정 그린 거예요. 첫 장면이. 그런데 굉장히 설레는 표정이 그려놨어요. 웃고 설레는.
내가 드디어 진도에서 강주로 중학교를 진학하는구나. 그 당시 유학이잖아요, 유학. 네, 그래서. 예, 유학 가는 거잖아요, 배 타고. 유학 가는 몽시릿 같은 나도 그리고 또 뭘 또 그리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도시에 도착하니 정말 생전 처음 보는 도시의 풍경이 나타나잖아요. 예. 뭐 높은 빌딩과 예. 많은 사람과 이제 이런 것들 보면서 도시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신기했죠. 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제 5.18 광주 네. 민주화 운동에 네. 얽힌 또 그런 그림들도 그리셨어요. 예. 네, 그때 맞습니다. 그 상황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은 이유가 있으셨군요. 이게 제가 이제 그리다 보니까 네. 나이가 커가는 성장기 순서대로 그리고 또 어쩌다 보니 구술사 같은 애니메이션이 됐어요. 이게 순차적으로 그리기는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특별한 구성이 있었던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역사를 네. 그린 거잖아요. 뭐 15살, 16살, 뭐 20살 이렇게 쭉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이게 나열되고 이게 구수 생애사가 됐는데 그래서 그 일종의 5월 이야기랄지 제가 이제 그 전에 민주화 운동하는 이야기랄지 그런 네. 이야기 굉장히 머리 무거워서 사실은. 그렇죠. 근데 전반기는 이제 풋풋한 소녀 문학 소녀 시절까지만 딱 그랬거든요. 예. 근데 아들이 어느 날 내려와서 그림을 보더니 너무 잘 그렸다 칭찬을 해주고 저는 이 다음 그 장면을 좀 그려보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내가 이 민주화 운동 과정이랄지 그 5월 과정은 엄마 너무 무겁다. 그러니까 참 그리기 힘들겠다. 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생각이 내가 머리가 복잡하다. 그랬더니 아니 그냥 초반에 그린 것 같이 생각은 안 대로 좀 정리해 가면서 한번 그려보라고.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이제 다시 생각하다 두고 A4 용지를 놓고 이제 어떻게 그림을 구성할까 하다가 7점이 나오는 그 서림 축제. 그게 어디예요? 그 서림이 해남읍에 있는 공원, 서림이라는 네. 공원이 있어요. 예. 거기에 굉장히 큰 느티나무들이 많이 있고 당군 신전도 있는데요. 네네. 거기서 농민 대축제가 있었던 것이 이제 1977년도에 있었거든요. 네네. 전국에 이제 문화운동패들이 모여서 한마당을 했던데요. 제일 그 기억에 남은 그 추억의 한 장면이라 그때 것을 먼저 그리고 나서 이제 푸른 청순이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이제 그 맨발로 걸어간다. 이런 의미로 이제 꽃을 잡기도 하고 맨발이지만 이제 푸른색 펼쳐져 있고. 네네. 그런 이제 그림이 제가 보니까 상상만 해도 단계가 많이 올라갔어요. 네, 수준이 높아지신 것 같아요. 그리시다 보니까. 네. 네. 이 그림들, 이런 그림들을 쭉 그려나시다가 제가 보니까요, 우리 아드님께서 영화 감독이시잖아요. 네. 오재영 씨가. 근데 어머니가 그린 그림을 엮어가지고 이거를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랬죠. 예. 왜냐면 애가 저를 한 3번 독려를 한 것 같아요. 이제 민주화 운동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그 다음에 또 저한테 그러면 엄마가 장애인이잖아. 예. 장애인이고 노인이잖아. 그러니까 거기까지 한번 그려보라고 해서 그래 그럼 이왕이 있는 거 우리 장애인 그 친구들 떠올리면서 네. 그림 그려주고 그래서 이제 그림이 한 3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래서 그림이 따라 안성을 했는데 어느 날 또 마이크하고 카메라를 들고 내려오더라고요. 예. 엄마를 찍어가지고 이걸 영화로 좀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아니 누가 내 영화를 보겠냐. 이거 아무도 관심 없고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저를 좀 믿어보라고. 네. 엄마 내가 독립영화 감독이잖아고. 그래서 나레이션을 정말 대본도 없이 바로 했어요. 직접 하셨죠. 네. 대본 없이 아마
제 이야기니까 네. 그냥 생각난 대로 쭉 이렇게 구술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렇게 해서 영화가 네. 완성이 됐어요. 네. 보니까 우리 양림동 소녀가 그 저기 섬에서 네. 유학 올 때부터 해가지고 그 사춘기 시절, 그 다음에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병을 얻어가지고 몸이 불편해진 지금까지 어떤 한 인생이 이렇게 한 편의 그렇죠. 영화에 담아진 거군요. 네, 그렇죠. 아, 그걸 엄마의 그림에 엮어서. 이게 보니까 온 가족이 참여한 가족 영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 4명의 가족 얼굴을 네. 그려놨거든요. 근데, 아들이 영화, 영상 담당하고, 네. 그 다음에 음악이죠. 본인이 작곡을 해서, 예. 본인이 피아노 쳐가지고 배경음악으로. 그것도 아드님이 아들이 했어요? 직접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양림동 소녀 앞에 제목은 남편이 써준 거고요. 네. 그다음에 영어 번역은 이제 딸이 한 거거든요. 아. 그래서 영어로까지 번역이 네. 됐으니까. 이게 국제 영화제 그 수준 내려면 영어가 들어가 돼서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가족이 좀 재미있기도 하고 예. 뭐 남편이 옷 만들어준 장면도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딸이 또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외국에서 돌아왔네요. 머리가 완전히 그 히피적인 머리를 하고 뭐 그런 모습을 그려놔서 제가 힐체에 떨어진 장면이 나오거든요. 놀래가지고 기절 초풍할 네. 일이죠. 아이고 이게 내 딸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그때 우리 딸은 핸드폰이 없이 여행을 다니니까 엄마가 쓰는지 안 쓰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 엄마가 네. 저기 뇌졸중 온지도 이게 모르고. 몇 달 후에 들어온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병원 왔는데 병원 환자들이 딸 보고 다 기도를 하겠죠. 아, 그러니까 우리 이명희 작가님의 그 양림동 소녀의 네. 인생사뿐만 아니라 네. 우리 가족들의 또 가족의- 면면까지 네. 그 영화에 담아서 이 영화가 반응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네. 제가 처음에 이 영화를 상영을 했을 때는 정말 반신반의하고 갔어요. 네. 그런데 관객들이 일단은 중간 박수를 쳐주시고 네. 나중에 기립박수를 치고 네. 또 앵콜 요청해서 앵콜 상영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갑자기 어떤 양존 손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네.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될 일이 보통 사람들이 네. 살면서 뭐 몇 명한테나 있겠어요. 이런 일은 없잖아요. 없죠. 대단한 일입니다. 아드님 참 잘 키우셨네. 효자시네요. 아니에요. 우리 아드님 연배가 어떻게 되나요? 85년생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민주화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자란 그런 세대인가요? 이제 그 5.18 저는 모르고요. 네. 나름대로 사회 NGO 운동하는 과정 계속 지켜보고 컸죠. 네. 우리 임 작가님의 또 개인적인 얘기들을 이제 제가 한번 좀 찬찬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섬에서 유학 온 소녀라고 하셨잖아요. 고향이 원래 어디세요? 진도입니다. 진도께 유명한 그 네. 진도군요. 저기 요즘 소리 잘하는 송가인. 송가인 씨 고향. 네. 소리도 잘하시겠어요. 저는 음치입니다. 네. 아무튼 이 고향이 원래 진도인데 광주로 유학 오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바뀌신 것 같아요. 예. 광주는 이제 유학을 오셨다 그러는데 네. 중학교 때 이제 오신 거잖아요. 네. 14살에. 네. 사춘기 때인데 그때 광주 첫인상이 어땠어요? 저는 일단 부모님하고 떨어졌고 네. 방도 한 칸에 옛날에 방이 2칸이었거든요. 한 칸은 부모님, 한 칸은 이제 형제들하고 같이 쓰게 되는데 광주로 가면 홀로 독방을 쓰게 돼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처음에는. 네. 네. 독립적이고 나 혼자만의 방도 가질 수 있고 책상도 차지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뭐 떨어진다는 그 느낌보다는 혼자 나 홀로 독립된 생활을 했다는 거 너무나 기뻐서 네. 사실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별로 없었습니다.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셨나 봐요.
네, 뭐 내성적이긴 했지만은 그 책 보고 또 학교가 술이 많아서 숲 밑에서 책 보고 도서관 들락거리고 네, 그 네. 옆에 있던 또 사직 도서관 가다 다니고 예. 뭐 이런 생활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정말 문학 소녀여서 이제 글 써서 상도 받고 네. 활동도 좀 하셨나 봐요. 근데 네. 중학교 때 그 국어 선생님이 이수복 선생님이라고 범비로 유명한 그 이수복 선생님 국어 선생님. 시인이 네. 선생님이셨어요? 네. 아, 그 명문 그 수피아 여중학교 수피아 때 여중고를 예. 나오셨는데 굉장히 그 명문 학교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이수복 선생님을 통해서 시에 약간 그 미로가 됐었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교내 백일장하고 그때 강주 시내 백일장인데 참석하거나 신문사 네. 인데에서 이제 문학상을 받으면서 점점 저 문학 소녀가 더 되어갔죠. 아, 그러셨군요. 그럼 저는 좀, 뭐, 국문과 이런 대학을 진학을 해서 글을 계속 좀 쓰시지 않으실까 했는데, 고등학교 진학은 안 하시고, 문화운동을 졸업하고. 아니, 일단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강주의 무등문학상이라고, 네. 강주 시내 고교 대상을 하는 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학생날 상을 타게 돼요. 네. 학생날 상을 타게 돼서, 그때 여학생의 최초로 상을 받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유신이 선포되고 하면서 그 상을 모여서 못 받게 하고 네. 전라남도 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상을 수여를 받았어요. 그게 몇 년도죠? 그게 73년도. 아. 2년도. 네, 유신 정권 아주 18월 때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그 학생 독립운동탑 참배를 갔더니 거기 상주에 있던 분들이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이런 데 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마 우리 학교가 스피아 여중고가 네. 독립운동 당시 3.1운동 당시 23명이 투옥된 학교예요. 아, 전통이 있는 학교네요. 예, 그리고 예. 그 중에 한 명은 일본 순사가 이렇게 팔이 잘리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만세를 불렀던 그 선배님이 계셨고 그 우리가 잘 아는 김마리아 네. 이런 분들이 스피하고 다 연관돼 있던 네, 사람들이어서 은연중에 배있고 좀 역사의식이 저한테 좀 또렷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민중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민중신학을 하겠다는 의미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셨군요. 예. 물론 중간에 자퇴를 했지만. 아,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것들이 시대적 상황하고 다 맞물려 있네요. 네. 예. 그 광주 전남 최초의 독립 여성 단체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어떤 활동을 했던 단체인가요? 송백회요. 네. 송백회라는 단체를 제가 78년도 12월 달에 강주 IWC에서 발족을 했어요. 네. 근데 거기 구성 멤버들은 학교 교사도 있고 또 일반 사무직 직원도 있었고 또 구속자 뭐 긴급 조치나 있는 그 구속자 네. 또 민주교육 지표 사건이라고 강주에서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전남대. 네. 그 가족들이 해서 거의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첫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독립자치 여성 송백회가 이렇게 뜸으로써 강주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엮어 나가는데 연대를 같이 했고. 주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그 책을 읽고 스터디하는 그룹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영치금하고 영치 책 같은 거 넣어주고 또 양말 짜가지고 넣어주고 네, 그런 네. 일하고 세 번째는 이제 뭐 기획 사업을 했어요. 뭐 도자기를 판매를 해서 자금을 만든다든지 그런 일을 했고 네 번째로는 한 달에 한 번씩 기획 강연회를 개최를 했어요.
네. 당시 그 유신 정권 그 시절에 이런 활동을 하는 자체가 굉장히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었을 것 같은데 괜찮으셨어요? 괜찮지 않았죠. 네. 주부들도 이 가입하기가 힘들었던 게요. 여성들이 약간의 본인의 결단이 좀 필요했던 게 우리 그 송백계 사무실이 2층이었는데 항상 그 정교 담당이라지 서부경찰서라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 상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사법경찰들이 늘 네. 상주에 있는 예. 거죠. 예. 붙잡히셔가지고 막 고문도 당하고 그러셨다던데. 강주 경찰서에 2번 갔고 그다음에 서강주 경찰서에 1번 갔는데 서강주 경찰서에서는 야구 방망이를 두드러 맞았죠. 아이고. 그 요관에서 잠을 안 네. 재우고 또 볼펜으로 이렇게 손가락에 돌리고 하는 그런 고문도 당했대. 제일 심하게 맞은 그 야구 방망이 구타였어요. 왜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써놓은 조서에 지장을 찍으라고 강요를 했는데 제가 끝까지 거부해가지고요. 집에서는 그 딸 광주 유학까지 보냈는데 부모님들이 걱정 많이 하셨겠어요. 제가 그 기절해가지고 그때 나왔는데요. 아버지께서 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손잡고 몸 괜찮아 그 말씀만 하시니 아버지 속은 얼마나 썩었겠습니까? 네,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좀 편한 길을 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힘든 길을 자처해서 하신 이유가 네. 그때는 작게는 네. 우리 이웃을 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좀 대변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 크게는 우리 역사가 좀 바로 가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네. 제가 아주 보다시피 작고 연약하게 보이잖아요. 네. 뭐 큰 대의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자 그런 의미로 시작한 거지 처음부터 내가 이런 활동가가 돼서 큰 일을 해야지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네. 옆에 사람들을 좀 보살피고 싶다. 네. 우리 사회가 바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참 이런 와중에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벌어집니다. 정말 어떤 인생에 우리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임 작가님의 인생에도 큰 소용돌이가 몰아치는데 이 얘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광주 전남 1세대 문화운동가 이명희 작가였습니다.